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 가족 여러분. 2020 제9회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컨셉은 2020 회상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포커스 인터뷰 만남의 광장이라는 코너에서 김보람 일본 사회교육협회 이사님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엔 언제 오셨어요? 네, 한 6개월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보내셨죠?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1999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그때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연들, 그때 시작했던 마음들을 함께 봤는데 김 이사님한테 평생교육의 첫 인연,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대학교 들어가서죠. 사실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던 문제 학생이었고, 네, 그랬는데 제가 사범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혹시 되더라도 아마 3년 이내에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네, 그 차에 이제 학부 2학년 때, 네, 이제 그 일본에 우연히 또 일본어도 하나도 모를 때, 네, 그 가고시마 대학의 지역사회 교육학과라는 곳에 가면서 또 일본에서는 또 사회교육 이런 것과의 또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대학생 때. 네, 대학생 교수님 때문에 알게 돼서 비슷할 거다. 열정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알고 났는데 일본 유학을 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구나, 우리의 꿈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데 벌써 10몇 년이 지난 거죠? 일본 가신 지 얼마 되셨죠? 네, 처음 갔을 때는 2006년에 갔습니다. 처음. 네, 2006년 4월에 네, 갔습니다. 14년, 15년 된 거네요. 이제 네. 저희의 인연도 그렇게 된 네. 거네요. 그렇게 가서 그럼 일본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그때 일본에 가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일본에서의 그 사회교육의 그런 여러 정의 중에 사회교육은 정치와 교육의 중간적 존재라는 그런 정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의에 굉장히 매력을 또 느꼈고 그 국가가 하는 그 평생교육, 그러니까 사회교육 그 활동과 그 시민들이, 민중들이 하는 그 자기교육 운동 간의 그 모순이나 그 괴리를 밝히는 것이 그 사회교육의 연구 과제라고 하는 그것에도 이제 제가 굉장히 흥미를 느끼면서 그때는 이제 1년만 이제 교환학생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그러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이제 대학. 한국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다가 네.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일본에서 이제 사회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셨는데 좀 활동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일단 연구실에서는 그 우찌나다 마치라는 그 마을에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계속 그 마을에 정기적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활동가분들, 실천가분들, 이제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워크숍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변화가 공민관이라는 그 평생학습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주체가 되는지,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같이 연구를 또 하고요. 그리고 그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거기가 이제 그 홍고라는 지역인데요. 그 홍고라는 지역에서의 그 마칭 홍고라는 또 그 단체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 홍고 상점가를 이제 하나의 그런 백화점처럼 해서 하는 여러 그 마을 잡지도 발간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주민분들의 변화와 학습과 배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부야 대학과 이제 또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그런 자문이나 어드바이저로 같이 활동도 하고, 이제 가와사키시에서의 그런 사회교육 전문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좀 평생교육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뭐 도시 재생이나 이제 그런 여러 그 지역 내에서의 활동에서의 그 배움들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가고 거기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이제 그 학습이나 또 역량의 관점에서 같이 바라보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함께 했었어요. 네, 중요한 거 지금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마쓰시다 정경숙 얘기를 또 잠깐 안 할 수가 없죠.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 건지. 그래서 마쓰시다 정경숙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외국인 최초로 입학을 하시게 됐죠.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그 일본의 정치학교를 들어간다. 그게 정말 한국에서는 이슈였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쓰시다 정경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는 어떤 계기로 들어가 계셨는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네, 과정을 또 하면서 일본의 여러 대학에서 이제 또 겸임으로 또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 도중에 이제 저도 그 우연하게 이제 그 곳을 알게 되었고요. 이제 한국에서 왔던 이제 그 청년 정치인이 있었고 그 청년 정치인 분이 이제 그 지구촌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이제 도는 그 첫 번째 일정이 일본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함께 같이 했고 이제 그 일정 중에 한 곳이 이제 마쓰시다 정경숙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이제 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이런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뭐 듣기는 했지만 직접 가서 제가 듣고 보고 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40년 역사가 됐어요. 이제 40년 동안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의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어쨌든 사회 변화의 그런 을 담당하는 그런 주역 리더를 이제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곳인데 제가 그래서 그때 같이 갔을 때 이제 그쪽에서 또 이제 저에게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혹시 지원해 보시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일이 마감일이거든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여러 많은 활동이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길 들어가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는데 하루 만에 이제 원서는 썼었고. 하여튼 정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궁금했어요. 평생교육을 공부하러 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 평생교육사 김보람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행보를 보게 되면 평생교육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 공동체, 진체적인 정말 지역 재생, 거기에 정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민감한 단어일 수도 있는 정치에 관련된 행보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뭐 정치 쪽에 꿈이 있으신 건가요? 이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던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라 이제 아직 완성은 못했지만 주제가 이제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의 시민력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민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시민들의 그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주체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지역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을 꿈을 꾸는데 제가 그 동안에 여러 활동이나 이런 실천들을 하면서 저는 그와 동시에 그 정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크게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면 그 단체장의 리더십, 단체장의 역할 에 대해서도 너무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게 절대 탑다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그 버텀업 형식으로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리더들 본인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주고 정말 시민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단체장이나 그 정치와 그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실감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여러 이 영역을 항상 저는 그
경계에 서려고 경계인이 되려고 그리고 늘 항상 주변인 변방에 서려고 늘 항상 그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 경계에 섰을 때 그 날선 감각이 있을 때만이 이제 그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사회적 그 경제, 사회연대 경제나 이제 뭐 도시재생이나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이쪽은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거기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를 다 아세요. 그랬을 때 정말 그분들의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분야에서의 그 교육에 대한 그 갈증과 그 욕구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그 평생 교육이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교육이라는 하나의 그 분야로서 독립된 게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곳에 모든 분야의 평생 교육이 그 기반이 돼서 그 바탕이 돼서 흐르는 거죠.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계속 네, 지금까지 계속 네, 활동하고 실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빠져들고 계속 제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청년 김보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싶다,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선배 평생교육사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인물이 우리 김보람 이사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진솔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다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 제가 머리를 망치로 쿵 하고 맞은 것 같았던 순간이 뭐냐면 한국은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학습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장이 뇌리에서 정말 한 일주일 이상을 떠나질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김 이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청년 김보람, 또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했던 평생교육사 김보람, 또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일본 사회교육협회, 뭐 일본의 이제 평생교육 활동가로서의 김보람, 또 이제 정치 교육을 하고 있는 예비 정치인으로서의 김보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평생교육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잠깐 일본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제가 지금 사회교육 학회의 이사를 이제 맡고 있지만 저는 일본 사회교육 학회에서도 늘 얘기를 해요. 사회교육 학회도 이제 뭐 70년, 60년이 넘었고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분야를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정통이라는 것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 시부야 대학에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뭐 이제 자문도 하고 같이 실천하고 있는데 사회교육 학회 입장에서 보면은 시부야 대학은 아예 이렇게 끼워주지도 않는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도 훌륭한 그 평생학습 플랫폼인데도 이제 학회 쪽에서 보면 전혀 이것은 정통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일본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지역을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 혹은 배제하는 것들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경계를 넘는 것들이 틀을 깨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계속 목소리를 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같이 함께 했던 건데 이제 좀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뭐 이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는 또 일본 내에서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고 또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평생 교육을 위한 이제 평생 교육 같다라는 이제 그 느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교육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사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평생교육의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평생교육이라는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정립하거나 지키거나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더욱 더 그것은 좁아지거나 고립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위기감이 들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분야는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뭐 도시재생, 뭐 사회적 경제 모든 분야들은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그 교육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분들의 그런 시민들, 주민들은 사실 그게 그 본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마을 만들기든 도시재생이든, 뭐 그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이 분야들이 다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전혀 연계도 되어 있지 않고 서로에게 그런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각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그 교육에 대한 갈증이나 욕구를 평생교육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이 존재 자체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평생교육이 더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략을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사 역할을 하는 그 분을 그 공무원 내에서 가장 그 역량 있는 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그 지역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평생교육사였던 분이 시장이나 단체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여러 곳이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그렇네요. 만나고 끊임없이 그러네요. 대화를 하고 이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평생교육 역할을 하는 그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 정경숙 내에서 또 그런 뭐 판매 실습 같은 되게 또 재밌는 그런 걸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런 실습 기간 동안에 이제 또 현장 직접 가서 배우고 하는데, 그 판매하는 분, 이제 지역에서 엄청 뿌리를 내리고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 그분의 목표는 어떤 거를 이렇게 판매하는 어느 정도의 그 목표치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없고 목표에 전혀 없고, 그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곤란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의 목표인 거였거든요. 와. 저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그런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평생교육의 역할이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이렇게 했어요. 전혀 다른 분야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늘 좀 그 다른 분야와 그 경계에서 늘 항상 좀 그 영감을 좀 많이 받으면서, 늘 저는 어쨌든 저의 뿌리와 고향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아까 평생교육사 분들이 이제 단체장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뭐 시청이나 아무튼 뭐 구청이나 뭐 도청이나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그 평생교육 분야가 물론 이제 있지만, 그 평생교육 분야는 그 하나의 그 분야가 아니라 뭐 수도든 뭐 공원이든 하천이든 뭐 복지든 그 모든 그 분야에서의 그 가장 그 기반이 되는 중심, 그러니까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그 구조와 그 기반을
만들고 만들었으면 싶은 좋겠다. 것이 내 꿈이죠.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위원회라는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봤던 이제 국가진흥 원장님께서도 이제 예전에 어떤 시에다가 평생교육 팀은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과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가 그 평생교육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것들을 사업을 진행할 때 평생교육과에 협조 하나만 걸어줘라.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조차 안 되더래요. 저희도 도에다가도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전략위원회가 2012년, 13년도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평생교육 관련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간사로 참여를 하게 되고, 아마 부지사님인가 부지사님이 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 모이고 그 다음에 못 모였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벽이 존재한다는 거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중앙은 하나요. 교육부가 모든 것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관장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예산도 다른 부서가 훨씬 더 많고,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를 하더라도 계속 두드리면 또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김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위주의 평생교육은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배운 것을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이 되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또 우리 평생교육 그 관내 부서에서도 또 벽 없는 조직을 통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과나 부서나 어떤 그런 팀이라면 그것들을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사진을 보면서 그래, 이것도 평생교육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말씀하신 거 너무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늘 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지금은 사실 그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단체나 조직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좀 리더십이나 그런 역량들이 되게 좀 강조가 되었던 반면에, 지금의 시대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흡수될 수 있는 역량.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지역에는 너무 좋은, 훌륭한 그런 활동 실천들이 이미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흡수될 수 있는 그 역량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되게 이제 또 그 평생교육에서도 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평생교육의 그런 가치, 존재 이유, 그리고 필요성이 더더욱 이렇게 대두되는 것은 평생교육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진짜 우리가 이 사회에 눈을 돌릴 때라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사회에 해결해야 될 과제와 문제들이 많고 우리 주위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너무나도 수많은 그런 지역 과제, 사회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이게 우리 마을만 안전하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혹은 아까 이제 환경 문제, 기후 위기나 인류가 지구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그리고 불평등이나 격차 문제, 그리고 지역에서의 너무 그런 뭐 빈집 문제든 뭐든,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정말 그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정말 많은 배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함께 그걸 또 함께 한 또 관계도 맺어지고 거기서 또 문제 해결하는 역량도 쌓이고 거기선 정말 수많은 그런 배움의 장치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늘 뭐 좀 좋은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같이 함께 더 이렇게 나아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제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우리 주위의 그런 사회 과제와 지역 과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배움들이나 그런 역량들이 정말 잘 이렇게 발현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이 평생 교육의 존재감도 엄청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뭐 정말 더 긴 얘기 듣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니 저희 이제 이번에 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네. 툭 하고 저희 이제 부서에 던진 질문이 꿈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꿈을 꾸고 살았는가, 나에게 꿈이 뭔가라는 생각이 이제 났거든요. 김 이사님한테 꿈은 뭔가요? 그냥 저는 제가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짜 그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이렇게 뭐 촌지 반대 뭐 운동도 맞아요. 하고 무브먼트를 하고 두발 자유 서명 무브먼트를 주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있는 곳에서 늘 거기에서 뭔가 그 부조리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면 어쨌든 거기에는 어쨌든 제가 주체가 돼서 그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 어쨌든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생교육에서도 저는 모두가 주인공 거기서의 그 주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 시민분들이 그 수혜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생산자가 될 수 있고 메이커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다 주체가 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이제 평생교육 에서 또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을 제가 꿈을 꾸고요. 정말 진정하게 주체로 서는 그리고 정치에서도 저는 그런 거죠. 이제는 시민들이 그냥 이제 그 투표하는 걸로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자로서의 그 시민들 그리고 그런 사회 물론 당연히 아무나 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조 기반 그것이 이제 평생교육 정치 그리고 모든 그 사회 문제 해결에서도 그냥 전문가가 이렇게 해결해 주거나 전문가에만 기대거나 저거는 우리가 모르는 분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진짜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것들이 이렇게 정착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럼 김 이사님한테 평생교육은 뭔가? 평생교육은 땡땡땡이다. 평생교육은 무엇인가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네, 평생교육에 저는 이제 전환, 나의 인식, 나의 행동의 전환, 변화부터 출발하겠지만 그것은 결코 나의 변화나 전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 관계의 전환,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전환, 지역의 변화, 또 사회의 전환, 변화를 같이 함께 일구어 나가는데 가장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것 자체인 것이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김보람 이사님하고 만남의 학습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력증 또 자존감도 떨어지는 자신감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상실감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낙오돼 있는 어쩌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김 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내가 주인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만남의 학습광장 김보람 일본 사회교육학회 이사님을 만나봤고요. 이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 어울림 콘서트 끝날 때까지 저희 많이 봐주시고 이벤트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본 이제 인터뷰 나가주시면 많이 그 좋아요도 클릭 좀 해주시고 열렬히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